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발생 위험이 40%, 신장질환 발생률은 33%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태로 혈당을 1시간마다 재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진짜요? 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네. 혈당의 변동 폭이 커져요. 당뇨 졸업을 외치는 이혜민 한의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당뇨를 졸업하면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질환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실제 룩 어헤드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 12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발생 위험이 40%, 신장질환 발생률은 33%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졸업의 기준이 뭔가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끊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침에 수치를 재봤는데 정상 수치가 나왔어.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화혈색소를 보고하나요? 일단 가장 객관적인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보는데요. 당뇨 졸업의 정의 자체가 일단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예요. 당뇨 관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당뇨약을 모두 끊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당뇨 관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당뇨를 졸업하는 게 비단 당뇨만 하나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사실은 좋아져야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얼른 당뇨 졸업하고 온 몸에 있는 질환도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체크를 하려면 이 바늘로 콱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당화혈색소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요. 일단 일상에서는 혈당을 봐야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혈당을 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거는 사실 당화혈색소거든요. 3개월 동안에 내 혈당이 어땠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평균 생각하시면 되고 성적을 내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그 용량을 결정할 때도 당화혈색소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는 당화혈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복 혈당이 있고 식후 혈당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후 혈당은 덜 먹거나 조금 더 운동하거나 하면 혈당이 좀 잡히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딱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그래서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내가 재는 혈당들 중에서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복 혈당이 아주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평소 때 어떤 습관이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복 혈당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탁상 달력에다가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적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고 나서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만 그 이유를 적으시고요. 평소랑 비슷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은 네. 적고 끝. 근데 오늘은 높네? 내가 어제 늦게 잤나? 어제 내가 술 마셨나? 고기 먹어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고 잤나? 이런 식으로 자꾸 적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아, 회식할 때 높구나. 그렇구나. 늦게 잘 때 높구나. 하루 전날 정도 거는 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환자분들이랑 쭉 해보니까 3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예 금식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3-4시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잔다. 요게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확인한 게 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을 환자분들에게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많이 주무세요 라고 하시면 알겠다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공복 혈당을 재보면 많이 자면 더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적게 자면 더 높게 나오고 적당하게 그쵸, 잔 적당히 날 7-8시간으로 봅니다. 7-8시간. 연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에 관한 연구가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사실 좀 야속하게도 많이 하면 다음날 기대를 하는데 생각보다 공복혈당 안 잡히고 또 운동 안 해서 걱정했는데 공복혈당 괜찮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단기적으로 공복혈당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 시간을 좀 늘리는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어떨까요? 아침을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속을 좀 비워놓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아침을 안 먹고 공복 상태로 혈당을 1시간마다 재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의학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침을 안 먹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이게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안 좋은 간식을 먹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폭이 커져요. 맞아요. 췌장에 무리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또 특히 또 당뇨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침을 안 먹고 당뇨약을 먹는 게 또 부담되기도 하고 저혈당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가급적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습관이 돼서 못 먹기도 하고 너무나 바빠서 나는 아침을 못 먹는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뭐 간단식이 있다면요? 일단은 습관 때문에 못 먹겠다, 바빠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달걀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잖아요. 간편하고 한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위장에 부담이 돼서 아침 못 먹는 거다 이런 분들은 한약명으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마를 그냥 우유나 두유에다가 갈아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마가 왜 좋은데요? 마는 일단은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아하. 포만감도 생기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대용식으로 괜찮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또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특별히 뭐 좀 추천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은 안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10분은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앉아있기만 하나요? 누워있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냥 햇살 아래서 잠시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속은 더부룩해도 10분만 걷고 누우십시오. 그러면 10분 10분이 정도는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아하. 10분씩 쪼개서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빠른 걸음이에요? 천천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앉아있지만 않으면 일단 괜찮고요. 뭐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뭐 산책을 하든 계단 오르기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밥을 먹고 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요. 소화 기능이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운동 효과가 있는 게 맨발 걷기를 하면 또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수면에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줘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맨발 걷기를 찾으려면 저쪽에 황토발 길이 있어. 그러면 내가 방바닥에서라도 맨발을 걸어야 되는지 자갈판이라도 사서 좀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에 근데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지압과 접지거든요. 그 네. 접지는 지구를 디뎌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압판 아니면 계란판 한 10개 정도 재활용하는 날 구에다가 그 아픈 면이 있고 안 아픈 면이 있거든요. 그 안 아픈 면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으셔도 지압이 잘 되니까 효과가 좋아요. 주변에서 그 식후 혈당 확 치솟으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식후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거꾸로 식사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네. 야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완만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야채보다는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달걀. 달걀은 간편하고 또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그다음에 두부. 연두부가 또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막을 때 연두부 하나씩 드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포만감 있게 드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닭가슴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새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한국형 식단은 어떤가요? 당뇨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로는 굳이 권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식을 그래도 가장 많이 권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갖춰서 먹으면 이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식단이 바로 한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쌀밥 100%는 부담되잖아요. 혈당이 오를까 봐. 그리고 또 잡곡을 또 100% 넣으면 저당밥솥 있어요. 저당밥도 있죠.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네.
쌀밥을 사랑해서. 아, 그쵸.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잡곡이 100%면 또 너무 거칠고 소화도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쌀을 50%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가지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이나 콩 같은 거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가족들이 즐겨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에게도 좋다.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조리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꾸로 식사. 얼마든지 한식 가지고도 우리가 훌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